안녕하세요. PNK 파나마 이민투자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9일입니다. 2022년 11월 학기 중에, 즉 킹스 칼리지 국제학교는 8월에 학기를 시작하는데, 학기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학기 중에 초등학생 2명의 입학 수속을 했던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나마에는 많은 명문 국제학교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보통 ISP라고 부르는 International School of Panama가 있고요. 발보아 아카데미가 있고요.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스쿨 오브 파나마가 있고요. 킹스 칼리지 스쿨, 또 보스턴 스쿨, 옥스포드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고 디 옥스포드 스쿨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이 두 학교는 전혀 다른 학교고요. 이 외에도 또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많이 알려진 학교들을 나열했고, 또한 학비가 비싼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이 표는 저희 PNK 파나마 이민투자 컨설팅에서 작성한 파나마 국제학교 사립학교 비교표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 비교 항목들, 신청비라든지 학교에 납부하는 기부금, 등록금, 학교 시설비, 이렇게 비교 항목들을 쭉 왼쪽에 나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각 학교 이름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별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합계가 총 얼마가 되는지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입을 했고, 그리고 여기가 국제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 여부, 그리고 연간 학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가능한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 건데요. 급식비가 학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급식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그 여부도 비교를 한 표입니다. 진지하게 자녀분들을 파나마의 학교에 보내려고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께 이 비교표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신 가족들께서는 많은 파나마의 국제학교 사립학교 중에서도 킹스 칼리지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먼저 킹스 칼리지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전이 이번에 오신 가족분들의 비전이랄까, 어떤 희망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고른 겁니다. 우리의 비전은 국제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고품질 국제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와 고품질의 최신 국제교육 관행은 우리 학교의 어린이들이 학문적 야망과 평생 직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목표와 함께 우리는 학생들의 재능을 육성하고 신체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을 장려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동의 모든 측면을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더 넓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면서 학생, 가족 및 교직원의 미래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학교의 비전이고요. 교장 선생님 니젤 포세이께서 말씀하신 간단한 인사말, 파나마의 킹스 칼리지 스쿨은 이 지역에서, 이 중미 지역에서 고급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게 되어 기쁩니다. 킹스 칼리지 스쿨은 50년 이상 광범위한 성공을 거두며 국제교육의 우수성을 주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파나마에서 우리의 10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수준의 캠퍼스에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의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킹스 칼리지는 영국 본토에 물론 본교가 있고 스페인에, 인도에,
파나마에 이렇게 분교가 있고요. 또한 파나마 킹스 칼리지는 최근에 최신 시설로 거의 완비가 끝난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킹스 칼리지의 입학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학 지원비 $150와 함께 입학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입학 상담 선생님과 함께 학교 시설을 쭉 둘러봅니다. 그 다음에 학생은 학년 배정 시험 내지는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학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을 하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의 학년, 반, 배정 결과를 부모님께 이메일로 통보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학비를 납부하면 입학 절차가 완료됩니다. 예, 그러면 킹스 칼리지에서 요구하는 지원 서류 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국제학교가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이 아래쪽을 보시면 온라인 또는 서면 지원서 입학부에서 제공한다고 하는데 학교에 가면 주기도 하는데 역시 미리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작성하는 게 빠르고 편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출생증명서 및 신분증 또는 여권사본이라고 있는데 이 한국 같은 경우에 출생증명서라는 걸 갖고 있는 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기본증명서를 떼서 이거를 스페인어로 공증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포스티유를 해야 되는데 스페인어로 하실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쓰는 국제학교긴 하지만 이 출생증명서, 즉 기본증명서 아포스티유 이거를 학교에도 내야 되지만 또 교육부에도 내야 되거든요. 교육부에 그런데 영어를 내면 반려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이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를 스페인어로 공증번역해서 아포스티유 해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신분증은 그냥 여권사본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양 부모의 신분증 사본, 부모님의 여권을 줘야 되고요. 여권을 주는 게 아니라 여권의 사본을 드리면 되고요. 자녀의 부모가 아닌 다른 분이 자녀를 데리고 온 경우에 학비를 책임질 계좌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들은 이제 이런 경우는 잘 못 봤고요. 그 다음 아동에게 전염병 또는 전염성 질병이 없음을 나타내는 공식 진단서라고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한국의 병원에서 영문 예방 접종 증명서를 주세요 하면은 주사도 놔주고 또 영문 예방 접종 증명서도 떼줍니다. 그리고 여권용 사진 2매가 필요하고요. 또 지난 2년 동안의 학년 말 학교 보고서라고 하는 건데 보통 요즘은 생기부라고 많이들 하던데 성적증명서, 학교생활 기록부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역시 스페인어로 공증번역하고 아포스티유를 해서 한 분은 학교에 내고 또 한 분은 교육부에 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전 학교 및 교사의 추천서, 교사,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께 추천서를 한글로 써달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해야겠죠. 담임 선생님께 영어로 우리 애 추천서 좀 써주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당황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전 학비를 지불했다는 재정증명서인데 한국의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학비를 내지 않습니다. 라고 그냥 하면 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다음으로는 킹스 칼리지의 이제 입학 시험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기 이번에 온 학생들의 같은 경우에는 키 스테이지 2. 그래서 키 스테이지 2가 뭔가 하면은 3학년에서 6학년, 나이는 7살에서부터 11살. 외국에서는 무조건 만으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키 스테이지 2 입학을 지원하는 신입생은 수학, 읽기, 쓰기 및 비언어적 추론의 입학시험을 봅니다. 학부모님들은 지난 2년간의 학교 성적표, 공증번역 아포스티유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건 앞장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이 나이에 입학하려면 지원자는 영어로 읽고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인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다음 장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킹스 칼리지 입학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 학생은 지금 이렇게 이 컴퓨터로 그리고 이 한 학생은 이렇게 또 이 컴퓨터로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학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킹스 칼리지에서 부여하는 웹사이트에 패스워드를 입력한 뒤에 약 2시간에 걸쳐서 자기 집 컴퓨터로 보는 시험입니다. 물론 여기서 부모님이 도와주시려면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랬다가 이제 성적이 너무 좀 잘 나와서 너무 높은 학년으로 배치되면 학생이 실제 학교에 가서 진도를 따라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시험을 시작한 다음에 부모님들이 막 안절부절 노심초사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는데 2시간 동안 절대 도와주지 마시고 학생이 온전히 혼자 힘으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입학 시험을 본 지 뭐 하루 이틀이 지나면은 이제 킹스 칼리지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내용이 원본이고요. 내용을 번역한 게 이렇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8월에 시작하는 학교에서 학기 중에도 이렇게 쓱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부모님께 파나마 킹스 칼리지 스쿨에서 공부하려는 자녀의 시도를 축하합니다. 귀하의 자녀들은 11월 15일부터 각각 5학년과 4학년 수업에서 킹스 칼리지 파나마의 학습 커뮤니티에 합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뭐 합격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적정하게 나이에 맞게 5학년, 4학년 학생들이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있었고 또 지난번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적정한 학년에 배정되었습니다. 파나마의 킹스 칼리지 스쿨은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활기차고 친근하며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훌륭한 학교입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영국 교육의 최전선에 서겠다는 비전을 내포하고 학생들에게 선도적인 학문적 교육, 연구 및 직접 경험의 독특한 조화를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대단히 어캐더믹한 얘기를 쭉 나열한 다음에 등록금 상세 내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등록금을 입금할 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입을 한 상태로 이렇게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두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게 된 킹스 칼리지의 시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정문에 킹스 칼리지 스쿨 파나마라고 써 있고 이 가족이죠. 가족이 이제 왔고 이 두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이 학교를 다니게 될 거고요. 정문에서 이렇게 기분 좋게 화이팅 하면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킹스 칼리지 시설에서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실 교실의 모습부터 보여드리겠는데요. 한국의 교실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렇게 획일적으로 앞쪽만 바라보고 쭉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하고 몇 명의 학생들하고 같이 앉을 수 있도록 책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의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앞에 스크린이 이렇게 학교마다 학교 교실마다 있고 그리고 컴퓨터실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물리 실험실 같은 경우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대학교 물리실험실 같은 수준이다라는 느낌이었고요. 음악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드럼이라든지 북 같은 타악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레룸에 오랜만에 저도 가게 돼서 이렇게 한번 바에다가 다리를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수영장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정말 막바지까지 이제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고요. 실내 농구장은 굉장히 넓은 곳인데 시원하게 에어컨을 빠방하게 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사물함, 락커가 있는데 요거는 좀 고학년한테 주어지고 초등학생들한테는 아직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교내 식당인데요. 킹스 칼리지에서는 간식 2번, 오전 오후에, 그리고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학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당은 넓고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외 축구장도 있었고, 역시 야외 놀이터도 저학년들을 위해서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재학증명서입니다. 저희들이 이민 올 때 이런 건 없었는데 최근에는 한국 학교 내지는 정부에서 학생들의 입학 허가서와 재학증명서를 요구한다고 해서 재학증명서를 요구했더니 이 학교에서 금방 떼줬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리젤 포시 교장은 이 학생들이 현재 킹스 칼리지 스쿨 파나마의 학생들임을 확인합니다. 이 두 학생들은 2022년 11월 15일 파나마 킹스 칼리지 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2022년 11월 학생의 요청에 의해 제공됩니다. 본인은 위 정보가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네, 이런 내용의 재학생 증명서를 요청한 지 한 이틀 만에 학교에서 또 친절하게 떼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거 상당히 좀 길고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지금쯤 하실 텐데 하여간 이걸 실제 겪고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 두 학생들이 이제 교복을 구입을 해서 첫 등교를 이제 하게 됐고요. 여기 담임 선생님께 이렇게 입학 때부터 처음부터 도와주시던 입학관 선생님께서 같이 가서 이 우리 학생이 이제 선생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저희들이 이제 인계를 해드렸고요. 또 이 선생님께서 되게 젊고 잘생기셔가지고 학생도 좋아했고 저희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2022년 11월 8일에 발급은 됐는데 취득은 11월 17일에 된 세둘라, 즉 파나마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임시 영주권과 정식 영주권은 발급일이 즉 취득일, 예, 발급한 날 바로 플라스틱 카드 임시 영주권,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다른 기관이죠. 선거재판소에서 발급하는 세둘라, 즉 파나마 주민등록증은 발급일, 세둘라 번호가 나오는 날과 플라스틱으로 된 실물 카드를 내 손에 이렇게 직접 받는 취득일 사이에 최대 10일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은 8일에 했으나 막상 손에 이렇게 받은 거는 11월 17일이 된 세둘라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성명이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사진이 있고 보통 또 어떤 분들은 이 세둘라 그러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기호 내지는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생년월일이 들어가고 출생한 국가, 예, 코레아라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세둘라 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별 남성 M 들어가고요. 띠뽀 데 상그레 해서 혈액형이라고 있는데 뭐 여기서 피를 뽑거나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옆과 오른쪽에 큰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한 번 더 집어넣고요. 여기 발급일이 나옵니다. 2022년 11월 8일. 그리고 이 유효기간 2032년 11월 8일. 예, 갱신을 해야 되는 기간인데 10년이죠. 정식 영주권에는 이런 유효기간 같은 게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만은 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이 세둘라는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고객님께 세둘라 취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21년 8월 7일 이후로 변경된 파나마 임시영주권, 정식영주권, 세둘라, 즉 파나마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7일 파나마 이민법이 변경되기 전까지 우호국 영주권 취득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파나마에 도착한 다음에 가장인 경우에 US 5,000달러 그리고 가족들은 2,000달러를 파나마에 있는 은행에 예치하고 빠르면 1개월 이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임시 영주권과 정식 영주권까지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두 달 이내에 세둘라를 취득한다. 이렇게 간단했던 것이 이제는 모든 구비 서류를 완비하여 파나마에 도착한 다음에 최장 3주 안에 1차 임시 영주권을 발급하고 그 이후에 최장 6개월 안에 2차 임시 영주권을 없던 거 2차 임시 영주권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이후에 또 최장 23개월 만에 정식 영주권을 발급받고 또 그 이후에 최장 3개월 안에 세둘라, 파나마 주민등록증을 취득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글자하고 말로만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장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저희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은 많이 보신 특징인데요. 뜨라미떼라고 해가지고 1차 임시 영주권, 6개월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입니다. 이걸 이제 그 전까지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받은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가 된 후에 페르마네이시아 프로비시오날이라고 2차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게 23개월 유효한데요. 2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레시덴테 페르마넨테라고 해서 정식 영주권이고 이것은 발급 날짜는 있어도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다라는 게 없으니까 정말 영구적인 정식 영주권이 되겠습니다. 이걸 받은 다음에 대략 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지나서 세둘라, 파나마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만한 이런 것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영구적이긴 하긴 한데 10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PNK 파나마 이민 투자 컨설팅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파나마 이민 영주권 취득은 기존의 고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기꺼이 시간을 내셔서 잠재 고객님들께 추천과 경험담과 증언을 들려드리는 PNK 파나마 이민 투자 컨설팅과 의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희는 계약 전에 하는 말과 영주권, 세둘라, 운전면허 취득까지의 행동이 정확히 일치하거나 뭐라도 한 가지라도 더해드리는 회사입니다. 원하시면 과거의 고객님들과 현재 고객님들의 연락처를 떳떳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야기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또한 저희 P&K 파나마 이민투자 컨설팅은 2022년 상반기에 현대 에버다임 파나마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증 취득, 법인 계좌 개설, 사무실 개설 등 파나마 현지 법인 설립에 관한 모든 수속을 대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또는 무언가가 좋아서 어떤 나라로 이민 갈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파나마는 저희들이 약간 접근 방법을 달리해서 없을수록 좋은 것 30가지가 없어서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자연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세먼지 없습니다.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 지진 없습니다. 추위, 수도 파나마시티의 연중 최저 온도는 섭씨 23도, 최고 온도는 섭씨 30도 정도 돼서 날씨가 온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이 없고 습도가 높아서 저도 안구 건조증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게 없어졌고요. 겨울이 되면 또 빙판 낙상을 좀 나이가 들수록 무서워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위험도 없고요. 겨울철에 또 우울증이 발생하기 쉬운데 그런 것도 없고 열대야가 없습니다. 낮에는 에어컨을 켜도 저녁이 되면 서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금과 주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없고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없고요. 말도 안 되게 비싸고 너무 빨리 오르는 집값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1가구는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는 강요 이런 게 없고 집을 몇 채를 사든지 간에 아무도 참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카이캐슬, 즉 자녀들을 망치는 황당한 교육제도, 과외 또는 학원에 안 보낼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 치안 안전 관련해서 주적이니 적국이니 그런 것이 없고 전쟁의 위험이 없습니다. 군대도 없고 핵무기를 보유한 주변에 불량 국가가 없습니다. 총기 난사 등 테러 위험도 없고요. 인종차별은커녕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좀 선망을 하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정치, 사회에 관련해서 보면은 공산주의의 위험, 사회주의의 위험, 포퓰리즘의 위험, 전체주의의 위험 이런 것이 없고 수준 낮고 천박한 정치가들이 없고 파나마의 정치가들은 지나칠 정도로 온건하고 점잖습니다. 또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극렬하게 시위를 하는 경우가 없고 더워서 그런지 적당히 몇 시간 깃발 흔들다 가고요. 극렬한 귀족 노조 같은 것도 없고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에 의한 갈등 같은 것도 없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성, 즉 어떤 정당이든 외화유치, 외화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이념 때문에 국가의 제도와 방향이 갑자기 획가닥 뒤집히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기업이나 부자에 대한 반감, 홍길동, 임꺽정, 로빈훗 이런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P&K 파나마 이민투자 컨설팅은 네이버 블로그로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카카오 아이디는 파나마 이민이라고 입력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은 pnkglobal@pnkglobal.inc.com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듭 감사합니다.